자, 외상급 처치의 역사 미래 마지막 미래편입니다.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EMS 아젠다 2050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2050년까지 EMS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래학자나 혹은 뭐 응급의료 의사들, 간호사들, 뭐 파라메딕 등이 모여서 만들어진 협력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50년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이 아젠다 2050이었어요. 당연히 외상급 처치도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화에 맞춰 가게 됩니다. 이 미래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4차 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차 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의장 크라우스 슈밥이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내용이기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게 되면 가상과 현실의 융합, 이것이 4차 혁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AR, VR 같은 것도 여러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AR과 VR을 통해서 가상의 마트에서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이 직접적으로 몇 시간 후에 내 집 앞에 배달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5차 산업혁명도 당연히 나오겠죠. 5차 산업혁명은 무엇으로 될 것인가?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 봤죠? 물론 그거는 기계 사회가 인간을 지배한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상현실이라는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4차 산업혁명으로 돌아와서요.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인공지능은 빠져먹을 수는 없겠죠. 인공지능은 학습능력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현실 시간과 다른 가상에서 많은 양의 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영역에 연속했던 추론, 판단 등을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와 관련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실생활에 적용된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가다가 카메라가 앞에 있는 물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 차량의 속도, 우리 차량의 속도하고 앞에 있는 출동 물체하고의 거리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속도를 줄인다거나 혹은 급격하게 급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판단들을 이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자동차 5G 통신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물건들의 양방향 통신으로 상호 정보 교류가 가능함에 따라서 즉각적인 정보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것이 조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양자통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양방향 통신. 일반적으로 지금에서는 대부분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통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카톡 같은 것들을 보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보냈죠, 그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되는데 이 사물 인터넷과 5G 통신은 이게 실시간으로 상호 정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도 적용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막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핸드폰하고 그 저 멀리서 보이는 자동차하고 여러분들이 가만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핸드폰이 반대편에 오고 있는 차량에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이 차량은 내가 가고 있는 원래 차량의 주행 방향에서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보행자하고의 거리가 어느 지점에서 접점이 될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이것이 양방향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차에서 집에 에어컨을 조절한다거나 이거는 뭐 지금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5차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완벽한 가상현실은요. 그래서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수준의 VR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갔는데 내가 가상현실에 있는 꽃에 가까이 됐더니 그 꽃향기를 맡을 수 있고 음식을 먹었더니 그 음식을 직접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고 실제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실물 경제와 제품의 생산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관리하게 되고요. 사람은 가상현실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꿈만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가상현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때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가상세계가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때 우리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EMS 아젠다 2050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EMS 아젠다 2050은 2019년도 1월에 발표된 리포트로서 2050년도의 EMS, 응급의료 체계의 모습을 예측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비전은 다음과 같죠. 사람 중심의 EMS 시스템. 이를 통해서 2050년도의 응급의료 체계는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급성질환 및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지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지역의 의료 시스템의 최전선의 역할을 하게 되며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사회복지가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금에서는 의료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EMS가 환자 발생하게 되면 환자 처치하고 평가하고 관련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끝입니다. 근데 50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방 및 대응, 임상치료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거 기반의 안전한 접근 방식을 통해 주민과 환자, 응급의료 체계가 지역 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최신 처치 기술과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자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 6가지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줄을 읽어봐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잠시 전화 와가지고 동영상을 중간에 끊었는데 이 6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